네, 미오캣 117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저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오늘 새 코너와 함께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오랜만에 이제 이한희 기자가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그리고 새 코너와 초대 손님은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는 미디어 오늘 기사를 소개를 해주는 코너인데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회사에 아무도 없어서 네, 이완이와 저밖에 없어가지고 다급하게 이제 한 분을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이분이 나오시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상이 나가는 줄 모르셨대요. 네. 영상이 나갔는지 모르셨는데 저는 옷을 입고 오신 걸 보고 영상이 나가는 걸 알고 오신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일단 이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코너는 금요 초대석. 네. 네. 저희 이선옥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만 아마 사는 코너일 것 같은데 이선옥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코너 못 하시는데. 소개해주세요. 네, 소개를 이제 저희 셀프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런 코너 없는데 셀프 소개 원칙도 있나요? 일단 이선옥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저는 가끔 미디어 오늘에 기고를 하고요. 네. 그냥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동네 가까이 살아서 오늘 이한희 기자가 많이 아파가지고 네. 좀 이한희 기자를 좀 도와줄까 하고 동네 노는 언니 컨셉으로 왔는데 영상이 나와서 지금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화면에 안 잡히는데 네. 옷을 되게 이쁘게 입으셨거든요. 네. 밑에는 빨간 치마예요. 네. 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시는 네, 그런 거 아니시고요. 아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잠깐 물어보셨는데 저 앞에 계신 PD님은 배칠수 씨가 아닙니다. 진짜 닮으셨어요. 네. 아까 고개를 좀 숙이고 있을 때 약간 좀 닮았다는 네, 저도 몰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품격시대 잘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번 목요일만 안 나갔던 겁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또 나오고요. 그리고 정지현님이 지금 댓글로 네. 이선옥 작가님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라고. 그렇군요. 그쵸,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몇 번 들은 적 있어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애기 목소리 부럽네요. 네. 오늘 이한희 기자가 입병이 굉장히 심하게 나가지고 아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굳이 사진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정말 화들짝 놀랄 정도로 입안에 굉장히 많이 헐고 지금 그래서 또 방송 중에 약간 좀 침을 흘리더라고요. 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을 흘리진 않고 침을 마시겠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소리가 좀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과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뭐 방송 중에 초대석으로 나오신 손님인 만큼 이따가 좀 얘기할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얘기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모셨는데 일단 저희는 원래 진행을 하던 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스트 기사를 따로 뽑았다기보다는 유담씨 관련한 기사를 대부분 워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유담씨 관련한 기사가 유담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유담씨가 뜬 게 이제 2016년 총선 때부터예요. 그때 3월부터 유담씨 관련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대부분 외모. 그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유담씨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가 이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성추행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검색되는 기사가 1410건이고요. 엄청 많네요. 네. 근데 아들인 유동훈 씨는 같은 기간에 검색되는 기사가 40건. 40건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같이 유세를 할 텐데.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유담 씨가 어리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유담 씨를 기사화할 수 있어요. 기사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사의 내용이 대부분 유담 씨의 외모에 맞춰지고 그리고 쓸데없이 유담 씨를 뭐 이제 유승민 후보의 기사에 유담 씨를 끼워 넣는다거나 한마디로 트래픽을 만들기 위한 기사인데요.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수지 닮은 꼴 유승민 딸 청초한 외모 눈길. 장인어 중앙일보
장인어른 유승민 딸 등장에 네티즌 반응 폭발. 그리고 최근에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탈당 사퇴해서 딸 유담에 위로받나. 좀 어이가 없네. 당연히 위로받겠죠. 네, 뭐 딸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 기사고 유승민 후보 딸 유담 깜찍한 걸그룹 안무 공개.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일단 저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반드시 이것 때문에 벌어졌다기보다 예전부터 미디어 오늘은 이제 언론이 유담 씨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해왔었죠. 네. 외모 그러니까 유담 씨뿐만 아니라 그 누구죠? 심상정 후보 아들? 김부겸. 김부겸 의원 네. 딸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때 뭐 조폐지기가 김부겸 딸 vs 유승민 딸 네, 뭐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외모 비교를 했었죠. 네, 당신의 선택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되게 남성 유권자들이 마치 네. 외모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것처럼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은 뭐 그리고 이제 후보들 자녀의 얼굴을 딱 이렇게 해놓고 네. 이거 한마디로 사람 바보 취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아무리 뭐 얼굴 보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네. 자기 지역구 의원을 후보자 자녀의 얼굴을 보고 찍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기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유담 씨를 소비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국민 장인어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유담 씨는 국민 딸. 국민 딸. 네,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됐는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유담 씨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네. 뭐 내 미래의 부인이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유승민 후보 사진이 올라오면 아이고 뭐 장인어른 뭐 이런 식의 반응들. 근데 이런 식의 소비되는 방식을 유승민 후보 측에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썰전에 나왔을 때도 네. 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시민 씨가 바로 제재를 했죠. 그런 가십을 얘기하지 말자. 네.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도 유승민 후보에게 너무 딸만 유명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유승민 후보가 저는 아들도 있습니다라고 재치 있게 잘 받아치긴 했는데요. 네. 저는 거기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어떤 이런 일상에서 유담 씨가 소비되는 방식을 알았더라면 네. 선거운동에서 유담 씨를 활용하는 방식, 선거운동에서 유담 씨가 맡는 역할, 네. 저는 좀 바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담 씨가 이제 대중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는 행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마치 캠프에서. 연예인처럼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캠프가 이번 일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추행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건 아니죠. 않지만, 네. 근데 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이런 상황을 알았음에도 인식을 했든 하지 못했든 어떤 방조했다라는 생각은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수위를 분명히 지켰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유승민 후보가 오늘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딸 유담 씨와 관련해서 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대답을 되게 잘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딸에게 되게 미안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절반을 살아가는 여성 모두가 노출된 일이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쨌든 유승민 캠프 측의 전략이 전 잘못됐다. 이거를 딸이 그러니까 그 유담 씨가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네. 이렇게 소비하는 것에서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소비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적 대상하다. 왜냐하면 지나쳤거든요, 언론이. 그리고 네. 한 언론은 그 유담 씨가 그냥 나오는 거를 파파라치 형식으로 찍은 다음에 제목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였어요. 유담 씨는 공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생활은 까발려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2차 가해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도 바른정당이 성추행 당시 사진을 기사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언론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 사진을? 네, 그 사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댓글 반응도 또 웃긴 게 대부분의 댓글 반응은 그 성추행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장인어른 가만히 두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내 미래의 와이프에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의 댓글을 보면서 네. 이게 무슨 헬조선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민 딸 유담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 그것도 되게 부적절한 말이죠. 네. 유담 씨는 우리 국민들의 딸이 아니죠. 유승민 씨 딸이죠. 네. 그리고 그 개인으로 존중받아야 네. 그렇죠. 하는 거죠. 유담 씨고 그냥. 네. 저는 유승민 후보가 말한 따뜻한 공동체는 개개인이 존중받는 공동체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국민들의 딸, 뭐 국민 장인어른 이런 식의 공동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은 선거 운동원들 중에 여성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유담 씨 사건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화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 많은 선거 운동원들이 일상적인 어떤 이런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담 씨 관련 기사를 워스트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심히 이선옥 작가님께서 뭘 자꾸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네. 네. 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건 뭐 그런 좀 있어서는 안 네. 되는 사건이 좀 일어나긴 했고. 제가 네.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한희 기자가 그 관련한 기사를 썼다고 들었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 이제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 기사를 쓰고 난 후에 뭐 이렇게 소회처럼 쓴 네. 글을 보고 제가 그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면 심상정 후보의 아들을 혼남이잖아요. 네. 그 아들의 외모를 계속 이제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 그것과 다른가라고 네. 제가 댓글을 달고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한희 기자가 답을 아까 소비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방식이 대중들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다? 그 결론 다르다인가요? 다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 언론이 그렇게 소비하는 방식에 일단 동의하지 않는데 네. 이것을 또 보도하는 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안에서 문제라고 생각한 지점 뭐냐는 거죠. 외모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 혹은 그래서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문제인가? 네. 혹은 그것이 여성이어서 문제인가? 혹은 뭐 배우자나 가족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 요소가 있다는 건가? 사실 조금 세분화한 논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렇게 뭐 성적 대상화해서 나쁘고 성추행이나 뭐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당연히 나쁜 거죠. 네. 이거는 뭐 현행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고 언론들이 이걸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에서 멈추면 굉장히 게으른 분석이 아닌가. 네. 일침을 한번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큰일 났어요. 게으른 이한이가 네. 아파서 그랬어요.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뛰고. 그러니까 늘 거기서 멈춘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이제 일단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제목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계속 낚시성으로 보도한 언론은 그렇다 치고 네. 그렇다면 이거를 비판할 때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네. 거죠. 저는 심상정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얼빠라고 제가 늘 공공연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이번 선거 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후보 외모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다고 봐요. 네. 문재인 후보, 안희정, 뭐 경선 과정에서도 안희정, 뭐 이재명 또 누구 있죠? 그 전에 이게 그 남성 여성 간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게 되는 게 우리가 특검 국면에서도 이규철 특보 네. 날마다 네. 타이 네. 외모 네. 정말 뭐 맞아요. 여심 폭격 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늘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이런 식의 비판 보도가 없었죠.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모를 가지고 혹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이런 사안을 끄집어내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면 그렇죠. 이것이 꼭 성별로 가늠할 것인가 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면 대중이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방식이 문제지 본질은 똑같다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것도 또 갈리는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거를 사실 좀 뭐랄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글들이 좀 저는 아쉬워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건 도돌이표가 될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네. 네. 혼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한이의 문제 네. 의식은 뭐였는가? 네. 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이한희 기자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방금 계속 뭐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남성 후보자들이 사실은 꼭 네. 이런 어린 여성 뭐 미모의 딸이 아니더라도 계속 가족들은 어쨌든 배우자 얘기는 늘상 중요한 선거에 뭐 기사로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뭐 주변적인 기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배우자들은 공식으로 다 인터뷰도 네, 네. 하고 정보도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그리고 그런 배우자들의 딸린 기사도 외모에 대니 꼭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일단 가족을 선거에 네. 동원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 동원이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이 맞는가라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어를 네. 적절한지 아닌지 네. 모르겠지만 같이 가족들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은 돈 줘야 그럼 되잖아요. 동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동원이라는 표현을 취소하고 네. 나 하는 거는 어쩔 수 이한이의 눈이 네. 계속 쭉 딸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에서 근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소비될지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되게 섬세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네. 대선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아들의 어떤 외모를 통한 마케팅을 했다면 당연히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좀 본질적인 것에 저는 집중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동의하고 근데 언론이 문제는 이제 언론이잖아요. 후보들이 다 하는 말이 그런 거겠죠. 우리는 활용하지 않았다. 근데 언론이 나서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방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가족을 그런 식으로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지금 나서서 좀 일침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네. 이런 식으로 소비하지 말아달라. 뭐는 그런 걸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미성년 자녀와 성인 자녀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인자 우리가 그걸 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되게 계속 비판해오는 가부장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 네. 뭐라고? 한희 기자님 아파요. 그러지 아, 마요. 예. 저 한이랑 친합니다. 오늘까진 그랬죠. 그래서 절교. 성인인 자녀들의 스스로 선택한 행위, 저는 이제 어쨌든 성인인 개인에 대해서는 네. 어떤 행동이든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가족이라는 것은 특수한 관계고 거기서 그것이 동원됐는지 자발적으로 나섰는지 사실 경계도 모호하죠. 당연히 가족이니까 같이 네. 해야 된다는 뭐 인식이 크고 싫은 거 억지로 했는지 그건 사실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네. 사정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한 행위죠. 그럼 그 사람이 성인이고 그 사람이 선거운동에 나섰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나섰든 뭐 가족을 위해 나섰든 저는 그 행위에 대해서 동원이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 동원이라는 자체가 부정적인 어이기 때문에 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저는 분명히 성추행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캠프가 혹은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그것이 공식 이벤트였다고 하니까 뭐 예견할 수 있는 좀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지만 네.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우발적인 또라이를 네. 사실 막 모두 방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중요하게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여전히 제가 제기한 논점은 남아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후보 개인들의 그러면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기사들은 잘못이라고 했는데 저는 미디어가 주는 뭐 본질과 허상들이 있잖아요. 토론회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본질인가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미디어 선거가 가질 수 있는 허상 그렇다면 팔 수 있는 자원은 다 파는데 네. 선거란 국면에서 네. 왜 유독 외모만 문제 삼아야 하는가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한이 사랑합니다.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집에 갑니다. 나 아픈데. 네. 네, 근데 뭐랄까. 근데 하여튼 친해요. 네. 뭐 그건 알 바 아니고. 근데 뭐 어쨌거나 좀 근데 저는 좀 언론이 좀 부적절한 소비는 좀 뭐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네. 그게 뭐 심상정 후보의 아들이든 아니면 네. 뭐 유승민 후보의 딸이든 뭐 사실 뭐 이번 선거의 본질과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뭐 그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번 선거와는 전혀 이렇게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언론이 뭐 연예를 닮았다 뭐 이쁘다 이렇게 소비를 하면은 또 그런 뭐 유형의 뭐 어떤 그 외모가 뭔가 딱 이제 언론이 뭐 규정 지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심상정 아들이 훈남? 네, 잘생겼더라고요. 네. 흔들렸어요. 몇 번 못 봤는데 근데 확실히 방송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기사량이 훨씬 많아요. 많죠.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근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언론이 좀 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사자들이. 근데 뭐랄까 하여튼 저번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뭐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심상정 후보에게 뭐 시어머니하고 막 이게 이렇게 안기는 뭐 그런 걸 봤는데 근데 뭐 어느 정도 그거는 뭐랄까 하여튼 그냥 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이제 여성 유권자가 여성 후보가 이렇게 간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 우발적 또라이가 장인어른은 다른가요? 다른 게 아니라 네. 우발적 또라이가 그 뭐 이제 그 후보는 뭐 이게 와가지고 유권자들이 안기면 그거 원할 수도 있는데 그치. 어쨌건 뭐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발적 또라이가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 행위를 좀 했었고 네.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포됐대요. 체포됐어요? 네. 이것도 문제예요. 네. 체포됐는데 이 사람이 정신장애 상급이라는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하면 사실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다시 논점이 다양하게 흩뿌려지는 네. 저는 정말 네. 제가 평소에도 늘 만나는 기자들마다 얘기하지만 정말 다양한 논점을 긴 시간을 가지고 한 번에 못할지라도 차분하게 계속 짚는 언론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좀 변명이라고 하자면 사실 이 업계에 몸담아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네, 제가 아침에 이 기사를 2시간만에 썼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왜냐면 만약 이 기사가 내일 나가잖아요. 그럼 읽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기자들한테도 공부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저도 페미니즘 책을 적게 읽은 게 아닌데도 이런 걸 한번 쓰려고 하면 그 읽은 책들이 기억이 당연히 나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그런 깊이 있는 분석들이 언론에서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나온다고 하면 뭐 한참 있다 나오거나 주간지에서 나오거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아무튼 저 오늘 그 기사 때문에 욕 엄청 먹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너 뭐 왜 유승민 책임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냐. 유승민 책임인 것처럼? 네, 저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네. 아니, 뭐, 가족들이 선거운동 할 수 있죠. 뭐, 선거운동 할 수 있고, 뭐, 다 좋은데, 굳이 그런 이벤트를 마련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저 유담 씨랑 사진 찍는 이벤트. 네. 얘랑 사진 찍어, 이게 뭔가 되게 뭐 특별한 이벤트인 것처럼. 네. 이번 대선이랑 좀 그렇게 큰. 그렇죠. 네. 깊이 있는 뭐 그런 후보 선택의 주요 요건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네. 이렇게 뭐 인증샷 찍기, 뭐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 끝나나요? 네.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뭐 남았죠? 네. 작가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런 사안이 날 때 이것을 그러니까 소비하는 뭐 대중의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언론과 대중이 소비를 하게 하고 네. 하는 것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읽힌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뚝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좀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짚고 이런 기사가 어쨌든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저 외모가 문제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그 수많은 외모 기사들에 대해서는 후보 자신이나 배우자나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고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하는가? 전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게 문제라면 저는 제 개인 성향으로는 막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선거 국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성추행 사건이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정보를 주고 그거에 자극을 받고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 사안에 따라서
이번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다뤄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때 그냥 평상시에 받아들인 방식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려면 네. 그것이 문제의 맥이 일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외모를 다루면 안 된다면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네. 그게 문제야 라고 꾸준히 네. 일관되게 지적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혹은 이게 여성이어서 문제라면 뭐 왜 그런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아쉽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규철 특검보 오차임에 대한 기사 썼습니다. 네. 비평 기사.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네. 잘했다고 전해주세요. 네. 이한희 기자는 월요일까지 심할서 저는 사실 이 네. 얘기를 할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 사실 네. 이 앞에 대통령 때에서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외모지상주의자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제가 보면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서 사실 외모 얘기하면서 비판하면 저는 제가 찔리기 때문에 네. 작가님의 발언은 미디어 오늘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들으셨으면. 그렇지만 네. 그 성추행이나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행위에 맞는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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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벌금으로 끝낼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좀 조심하셔서 발언하셔야 돼요. 벌금으로 끝낼 양형이면 벌금으로 끝내는 거고. 그럼요. 네. 네네. 네. 벌금으로 끝낼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행위에 맞는 처벌이 있겠죠. 네, 그것이 그렇죠.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는 또 그 제도에 대해서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더디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동네 된다고 노는 언니가 봅니다. 아니었어요. 네. 동네 독설가. 이렇게 많이 혼낸 적이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자, 오늘부로 초대손님이 처음이잖아요. 이 코너 아니요, 폐지됩니다. 있었어요. 네. 금요 초대석은 오늘로써 네. 이렇게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잘리고. 언제 한번 뭐 목요 초대석 이때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랄까 하여튼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뭐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네. 아이고 지금 댓글에 제가 네.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네. 깜놀 웃음소리 대박 음. 이런 댓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웃음소리 커서 지적을 몇 번 받았거든요. 경위서 2장을. 크면 안 되나요? 나도 크게 웃는데. 네. 들으시는 분이 뭐 네. 이어폰을 깜짝 끼고 있을 놀라요. 경우는 네, 놀라는 네.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작게 웃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게 웃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러면 네. 선거운동에서 유담 씨를 활용하는 방식, 선거운동에서 유담 씨가 맡는 역할을 네. 저는 좀 바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담 씨가 이제 대중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는 행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증샷을 찍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마치 캠프에서. 연예인처럼 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캠프가 이번 일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추행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건 아니죠. 않지만, 네. 근데 하지만 유승민 후보가 이런 상황을 알았음에도 인식을 했든 하지 못했든 어떤 방조했다라는 생각은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수위를 분명히 지켰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유승민 후보가 오늘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딸 유담 씨와 관련해서 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대답을 되게 잘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딸에게 되게 미안하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절반을 살아가는 여성 모두가 노출된 일이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쨌든 유승민 캠프 측의 전략이 전 잘못됐다. 이거를 딸이 그러니까 그 유담 씨가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네. 이렇게 소비하는 것에서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소비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적 대상하다. 왜냐면 지나쳤거든요, 언론이. 그리고 네. 한 언론은 그 유담 씨가 그냥 나오는 거를 파파라치 형식으로 찍은 다음에 제목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였어요. 유담 씨는 공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생활은 까발려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2차 가해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도
바른정당이 성추행 당시 사진을 기사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언론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아, 그 사진을? 네, 그 사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댓글 반응도 또 웃긴 게 댓글 반응이 대부분의 댓글 반응은 그 성추행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장인어른 가만히 두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내 미래의 와이프에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의 댓글을 보면서 네. 이게 무슨 헬조선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민 딸 유담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 그것도 되게 부적절한 말이죠. 네. 네, 미오캣 117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저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오늘 새 코너와 함께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일단 오랜만에 이제 이한희 기자가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그리고 새 코너와 초대 손님은 잠시 후에 광고를 듣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는 미디어 오늘 기사를 소개를 해주는 코너인데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회사에 아무도 없어서 네, 이완이와 저밖에 없어가지고 다급하게 이제 한 분을 급하게 섭외를 했는데 이분이 나오시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상이 나가는 줄 모르셨대요. 네. 영상이 나가는지 모르셨는데 저는 옷을 입고 오신 걸 보고 영상이 나가는 걸 알고 오신 건 줄 알았거든요. 네. 일단 이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코너는 금요 초대석. 네. 네. 저희 이선옥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만 아마 사는 코너일 것 같은데 이선옥입니다. 네, 다시는 이런 코너 오고 싶은데. 소개해주세요. 네, 소개를 이제 저희 셀프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런 코너 없는데 셀프 소개 원칙도 있나요? 아, 일단 이선옥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저는 가끔 미디어 오늘에 기고를 하고요. 네. 그냥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동네 가까이 살아서 오늘 이한희 기자가 많이 아파가지고 네. 좀 이한희 기자를 좀 도와줄까 하고 동네 노는 언니 컨셉으로 왔는데 영상이 나와서 지금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지금 화면에 안 잡히는데 네. 옷을 되게 이쁘게 입으셨거든요. 네. 밑에는 빨간 치마예요. 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시는 네, 그런 거 아니시고요. 아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잠깐 물어보셨는데 저 앞에 계신 PD님은 배칠수 씨가 아닙니다. 진짜 닮으셨어요. 네. 아까 고개를 좀 숙이고 있을 때 약간 좀 닮았다는 네, 저도 몰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품격시대 잘렸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번 목요일만 안 나갔던 겁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또 나오고요. 그리고 정지현님이 지금 댓글로 네. 이선옥 작가님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라고. 딸 등장에 네티즌 반응 폭발. 그리고 최근에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탈당 사태에서 딸 유담에 위로받나. 좀 어이가 없네. 당연히 위로받겠죠. 네, 뭐 딸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조선일보 기사고 유승민 후보 딸 유담 깜찍한 걸그룹 안무 공개.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일단 저는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반드시 이것 때문에 벌어졌다기보다 예전부터 미디어 오늘은 이제 언론이 유담 씨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해왔었죠. 네. 외모, 그러니까 유담 씨뿐만 아니라 누구죠? 심상정 후보 아들? 김부겸. 김부겸 의원 딸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때 뭐 조폐지기가 김부겸 딸 vs 유승민 딸 뭐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외모 비교를 했었죠. 네, 당신의 선택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되게 남성 유권자들이 마치 외모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것처럼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은 뭐 그리고 이제 후보들 자녀의 얼굴을 딱 이렇게 해놓고 이거 한마디로 사람 바보 취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뭐 아무리 뭐 얼굴 보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지역구 의원을 후보자 자녀의 얼굴을 보고 찍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기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이렇게 유담 씨를 소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국민 장인어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고 유담 씨는 국민 딸. 국민 딸. 네,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됐는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유담씨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네. 뭐 내 미래의 부인이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유승민 후보 사진이 올라오면 아이고 뭐 장인어른 뭐 이런 식의 반응들. 근데 이런 식의 소비되는 방식을 유승민 후보 측에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썰전에 나왔을 때도 네. 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시민 씨가 바로 제재를 했죠. 그런 가십을 얘기하지 말자. 네.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도 유승민 후보에게 너무 딸만 유명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 유승민 후보가 저는 아들도 있습니다라고 재치 있게 잘 받아치긴 했는데요. 네. 저는 거기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제 어떤 이런 일상에서 유담 씨가 소비되는 방식을 알았다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몇 번 들은 적 있어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애기 목소리 부럽네요. 오늘 이한희 기자가 입병이 굉장히 심하게 나가지고 네, 아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굳이 사진을 좀 보여줬었는데 네. 정말 화들짝 놀랄 정도로 입안에 굉장히 많이 헐고 지금 그래서 또 방송 중에 약간 좀 침을 흘리더라고요. 네,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침을 흘리진 않고 네. 침을 마시겠죠.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소리가 좀 거슬리더라도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작가님과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뭐 방송 중에 초대석으로 나오신 손님인 만큼 이따가 좀 얘기할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얘기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모셨는데 일단 저희는 원래 진행을 하던 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스트 기사를 따로 뽑았다기보다는 유담 씨 관련한 기사를 대부분 워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유담 씨 관련한 기사가 유담 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유담 씨가 뜬 게 이제 2016년 총선 때부터예요. 그때 3월부터 유담 씨 관련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주로 대부분 외모. 그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유담 씨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가 이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성추행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검색되는 기사가 1,410건이고요. 엄청 많네요. 네. 근데 아들인 유동훈 씨는 같은 기간에 검색되는 기사가 40건. 40건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같이 유세를 할 텐데.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유담 씨가 어리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유담 씨를 기사화할 수 있어요. 기사화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사의 내용이 대부분 유담 씨의 외모에 맞춰지고 그리고 쓸데없이 유담 씨를 뭐 이제 유승민 후보의 기사에 유담 씨를 끼워 넣는다거나 한마디로 트래픽을 만들기 위한 기사인데요.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수지 닮은 꼴 유승민 딸 청초한 외모 눈길. 중앙일보 장인어른 유담 씨는 우리 국민들의 딸이 아니죠. 유승민 씨 딸이죠. 네. 그리고 개인으로 존중받아야 그렇죠. 하는 거죠. 유담 씨고 그냥. 네, 저는 유승민 후보가 말한 따뜻한 공동체는 개개인이 존중받는 공동체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 국민들의 딸, 뭐 국민 장인어른 이런 식의 공동체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볼 지점은 선거 운동원들 중에 여성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유담 씨 사건이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화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선거 운동원들이 일상적인 어떤 이런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담 씨 관련 기사를 워스트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열심히 이성욱 작가님께서 뭘 자꾸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네,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건 뭐 그런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좀 일어나긴 했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이한희 기자가 그 관련한 기사를 썼다고 들었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이제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 기사를 쓰고 난 후에 뭐 이렇게 소회처럼 쓴 글을 보고 제가 그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면 심상정 후보의 아들을 혼남
훈남이잖아요. 네. 그 아들의 외모를 계속 이제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 그것과 다른가라고 네. 제가 댓글을 달고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한희 기자가 답을 아까 소비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방식이 대중들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다? 그 결론 다르단가요? 다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 언론이 그렇게 소비하는 방식에 일단 동의하지 않는데 네. 이것을 또 보도하는 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안에서 문제라고 생각한 지점 뭐냐는 거죠. 외모를 홍보에 활용하는 것, 혹은 그래서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문제인가, 네. 혹은 그것이 여성이어서 문제인가, 혹은 뭐 배우자나 가족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 요소가 있다는 건가. 사실 조금 세분화한 논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렇게 뭐 성적 대상화해서 나쁘고 성추행이나 뭐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당연히 나쁜 거죠. 네. 그거는 뭐 현행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